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200만 명과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중점 목표를 밝혔습니다. 동해선 철도 삼척 영덕 구간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더 미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등권 위기에 빠져 있는 강원FC가 이번 주말 수원FC와 경기를 벌입니다. 윤정환 신인 감독과 20세 이하 월드컵 스타 이승원 선수를 만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을 2주일 앞두고 강릉시가 숙소와 교통 등의 대회 진행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영남권을 잇는 철도망, 동해선의 2단계 삼척 영덕 구간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더 연기됐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5년이나 연기된 건데 포항에서 영덕까지 1단계 경북 구간은 지난 2018년 일찌감치 개통해 강원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바다 앞 언덕에 자리 잡은 동해선 철도 매원역입니다. 기차 역사가 제 모습을 갖췄고 철길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설치됐습니다. 고가 위에 올라선 철길도 궤도 건설까지 마쳐 당장이라도 운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동해선 구간 가운데 1단계 구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이미 2018년에 개통했고 2단계 구간인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는 연말까지 공정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의 당초 개통 목표는 2020년.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까지로 연기돼 4년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를 통해 2024년 12월 30일로 사업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단선 비전철 사업으로 진행하다 동해까지 묶어 전철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사업 시행 기간이 또 연장된 겁니다. 전철화 사업이 시동 준공이 24년도예요. 네. 포항동의 전철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통하기로 1년 연장한 겁니다. 점검과 시험 운행 등을 거치면 개통은 2025년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선 철도 포항 삼척 구간은 앞서 여러 차례 개통 시기가 늦춰져 왔고 다시 또 공사 시행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피로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권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포함도 처음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데다 동해안과 영남권을 잇는 동해선도 차일피일 개통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말쯤에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주변 상가들은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게 또 1년 늦춰진다니까 좀 한마디로 좀 맥 빠지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교통망 확충마저 밀리면서 강원 남부 지역의 발전은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추진할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기본 구상입니다. 인구 200만과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강원 2032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5대 관광벨트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춘천과 원주, 강릉이 중심이고 이들 지역에 반도체 교육과 연구,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홍천, 평창에 구축됩니다. 국가 항체를 비롯해 천연물 바이오와 해양 헬스 케어 산업 육성 내용을 담았습니다. 접경 지역 산업 클러스터는 화천과 양구, 인제와 철원에 생물 자원관 건립, 접경 지역 경제특구 조성과 스마트팜 조성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강원특별법에는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도지사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춘천권에 100만 평, 원주권에 200만 평, 강릉권에 100만 평, 그리고 나머지 15개 시군에 200만 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관광벨트는
DMZ 생태 벨트와 스마트 휴양 도시 벨트, 고원 웰리스 벨트와 글로벌 관광 도시 벨트, 해양 설악 벨트입니다. 강원도를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5대 관광 벨트다. 이것도 관광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광도 산업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5개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특화를 했기 때문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는 영서권은 수도권에서 60분대, 영동권은 90분대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같은 SOC 사업들입니다. 10년을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엄연하게 제주도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보다 강원도가 훨씬 군권의 그 환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래강원 2032 전략에는 200개에 달하는 단위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사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큰 틀의 발전 전략이 세워진 만큼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할지 꼼꼼한 세부 전략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오는 10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서 한 달 안에 거의 끝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받은 뒤 사업 준비에 속도가 붙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102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와 구규림 이용 허가 등 착공 전까지 10개의 남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강릉 단오지 이틀째인 오늘 관노가명극과 경북 예천의 통명농요,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특별공연, 전통문화교실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강릉 단오장사 씨름대회, 유치부 예선과 결승전이 열렸고 강릉 단오제 근해체험과 투호대회도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강릉 단오제 근해대회 개인전이 열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과 이천 거북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가 이어지며 저녁 7시부터 강릉 단오제의 하이라이트인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K리그1이 올 시즌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FC가 강등권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승 6무 10패로 리그 11위. 새로 지휘봉을 잡은 윤정환 감독이 후반기 반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이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녹색 열기로 가득 찬 그라운드를 힘차게 질주하더니 실전 경기보다 작은 높이 1m의 골대에 낮고 강한 슛을 날립니다. 짧은 보폭의 장걸음으로 노란색 장애물을 재빠르게 지나가며 가볍게 몸을 풉니다. 강원FC의 새사령탑 윤정환 감독이 첫 공개 훈련에 나섰습니다. K리그1 반환점을 앞둔 강원FC가 거둔 성적은 2승 6무 10패.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강원FC가 넣은 골은 모두 11개. 이 가운데 득점이 전혀 없는 경기는 10경기나 됩니다. 무뎌진 공격력이 이번 시즌 부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공격력도 수비력도 다른 팀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 경기당 골대를 향하는 유슈팅은 2.3개로 리그 평균 4.1개 절반 수준입니다. 윤정환 감독은 강원FC가 먼저 버려야 할 문제점은 움츠러든 수비 전술이라고 진단합니다. 수비를 좀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너무 내려서다 보니까 선수들이 항상 한 대 맞고 시작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인 용병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격과 수비진의 간격을 좁히고 공격 라인을 최전선으로 끌어올려 김대원, 양현준 같은 주축 선수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압박을 할 때는 다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훈련들을 하고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물러서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승원 선수도 후반기 반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원에서 뿌리는 양질의 패스와 공격적인 침투로 월드컵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의 4강을 이끈 실력을 K리그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머리 안에 든 생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잘
끄집어내 주셨으면. 강원FC의 후반기 목표는 일단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는 9위까지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2주간 휴식기에 들어간 강원FC는 오는 25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대관령 옛길은 오토바이와 스포츠카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라이딩 성지입니다. 그런데 곡선도로를 타고 고개운전을 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마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대관령 도로변에 자리 잡은 가정집 벽면이 뻥 뚫려 나갔습니다. 거실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진 채 창틀까지 떨어져 나갔고 바닥은 집기와 유리 파편, 외벽 자재까지 뒤섞이면서 집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택 외벽을 뚫고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곡선도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는 100m 남짓 떨어진 집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집 주인이 평소 TV를 보는 거실이었지만 때마침 외출을 나가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요 들어오니 나는 가슴이 답답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도 벌벌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 공기 맑고 풍경이 멋져 대관령 산자락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뜻밖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스포츠카의 고개 운전으로 과속과 굉음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스포츠카가 마당까지 들어온 집도 있습니다. 전화 벨 소리도 잘 못 듣고 보면 뭐 끼 소리 나는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오는 소리도 들리고 하여튼 여러모로 진짜 비행기 소음보다는 더 심한 것 같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관령 옛길 코스는 라이딩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분가량 내달릴 수 있는 15km 구간의 꼬불꼬불한 곡선길이 인기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 옛길 코스가 다른 코너 타시는 분들을 즐기시는 분들 코스에 비해서 굉장히 이 코스가 이 난이도도 적당하고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도 고개운전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자주 올라옵니다. 경찰과 자치단체의 불씨 단속은 그때뿐. 이번 사고 역시 단속 바로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강릉경찰서는 올해 안에 마을 주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후면 무인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시가 지난 4월 강릉 산불 피해지의 피해 나무들을 긴급 벌채합니다. 강릉시는 국비 21억여 원을 투입해 피해 지역 가운데 산주 동의가 마무리돼 1차 실시 설계를 마친 산지 20헥타르에서 우선 벌채를 시행하고 나머지 피해지는 산주 동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발주해 올해 11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재나 경포 바닷가 주변 등 주요 관광지는 7월 말까지 벌채를 마무리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동해 삼척 시민사회단체가 삼척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 심규원 동해시장의 허가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민참여연대와 민노총 동해삼척지부 등은 오늘 오전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 운송이 실시될 경우 도로 이용권과 미세먼지, 소음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심규원 시장에 대해 당장 허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블루파워의 적은 기부금을 받고 육상 운송을 허가하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축제와 극장 관계자들이 정선을 찾아 정선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를 관람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예술감독인 윌리엄 버데쿠츠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극장 감독 카스반 바스방크는 글로벌 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방문했고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여부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리아라리는 지난 3월 공연예술축제 양대 산맥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위클리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함에 따라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추진 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개폐막식과 콘서트, 경연 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수송과 숙박 등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인력 운용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릉경찰서와 강릉소방서 등 유관 기관들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41개 나라 320여 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